고운 유혹에 빠졌다가 채만식. 동경으로 건너가던 해 첫 겨울이니 이럭저럭 벌써 12, 3년이나 된 옛 이야기다. 나도 벌써 옛 이야기를 하는구먼. 2주일밖에 안 되는 방학인지라 고향에 돌아올 생각은 먹지도 아니하고 시험이 끝난 시원한 마음에 하숙집 4조반 다다미 방에 내 활개를 내던지고 벌떡 드러누워 있는 판인데 현관문 여는 소리와 함께 사이상, 즉 나를 찾더니 이어 주인 노파가 전보 한 장을 올려다 준다. 탁원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전보같이 기인한 것은 없다. 더구나 연만한 노친을 둔 사람에게는. 그래 얼핏 뜯어보니 불길한 예감은 다행히 비끄러지고 여비 암만을 보냈으니 곧 다녀가라 하는 것이었었다. 할 수 없이 짐을 챙겨가지고 동경역을 떠났는데 속 좁은 사람의 속같이 좁고 갑갑한 그 협괴 열차에서 하관, 즉 시모노세키까지 이틀 밤 하루 낮을 시달리기란 지독한 감기 이상으로 고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겪어본 사람이란 다 알 일이다. 그러나 기차가 그렇게 감기라면 내게 관부 연락서는 학질이다. 배멀미. 그때까지 3번 경험으로 보아 배를 타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멀미가 더한 것을 안 때문에 일부러 저녁밥을 궐하고 즉 먹지 않고 연락선에 올랐다. 그러나 이 지나친 시장이 도리어 멀미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1시간이 채 못 되어서 실지가 증명을 해 주었다. 넓고 깨끗하고 불이 밝고 듬성듬성 들어앉은 사람들도 모두 조용해 보이는 2등 뱃간 옆을 지나면서 몇 번이나 7원 몇십 전을 더 내고 바꿔 탈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에라 눈 질끈 감고 8시간만 고생하면 차라리 부산에서 잠깐 동네 온천을 가서 잘 놀다라도 가지 하면서 그대로 3등실로 내려갔다. 층계를 3등실로 내려서면 물큰하고 이 구멍이 왜 이리 좁으냐는 듯이 사뭇 밀려드는 그 냄새. 나는 관부 연락선을 몇 번 타고 왕래하는 동안에 새 어휘 한 개를 얻었다. 빈취, 가난의 냄새. 사람이 가난함으로써 생기는 냄새니까 가령 배 3등칸이면 그것이 3등인 때문에 기환작용이 충분하지 못하고 값싼 페인트를 썼고 소재, 즉 청소를 게을리하고 그리고 사람을 손님으로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처럼 적재하고 그러한 때문에 그야말로 그 겉과 양이 다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는 굉장한 냄새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만일 대륙 가까운 바다 위에 그런 악성의 저기압이 발생이 되었다면 연전 대판, 즉 오사카의 풍수제 이상의 소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못 베길 것이다. 좌우간 나는 우선 그 냄새에 반죽음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이리저리 찾다가 겨우 한 자리를 얻어서 몸을 가로 엎드렸다. 우주가 넓다고 말한 자 누구냐? 허구한 날을 많이 두고 바다는 마치 태길이나 한 듯이 이날 밤 풍랑이 높았다. 배가 물결 위로 쑥 올라갈 때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다가 그놈이 수렁을 디딘 것처럼 힘없이 쑥 내려갈 때는 도무지 형언할 수조차 없이 고약스럽게 뒤집히는 속. 사실 그 고약한 품이란 오장육부를 개복수술을 해서 따로 우편으로 붙이고 빈 몸뚱이만 배에 올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게 견디기가 어려웠다. 뱃속이 온통 좁은 목구멍으로 한꺼번에 넘어오려고도 드는 것이다. 좀 추한 말이지만 먹은 것이 없었으니까 아무리 욕질은 나도 소산은 없었다. 이 소산, 즉 넘어오는 것이 없어서 남 보기에나 또 당하는 나에게나
추한 것만은 면하였지만 그 대신 속이 빈 탓으로 멀미가 곱절이나 더했다는 것을 나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했던지 토해보지요? 하고 내가 돌아놓은 등 뒤에서 알심, 즉 동정을 부려주는 소리가 들린다. 일본 여자의 목소리다. 나는 돌아다 보지도 아니하고 손만 회회 내저었다. 그럼 은단 드릴까요? 나는 비로소 돌아보았다. 하, 젊은 여자다. 그리고 눈에 착 안기는 미인이고. 그러나 급한에 미인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고개를 도로 돌리면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사절을 하였다. 몸을 돌리고서 은단을 먹으면 한결 나아지는 걸요. 아, 이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성가시게 여기면서 이번에는 좀 까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그랬더니 등 뒤에서 호호 웃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학생 양반 예쁘장스럽게 생겼으면서 아주 고집불통이야. 누가 성가시게 구느라고 그러는 줄 알고? 하고 악의 없이 쫑알거린다. 그렇다고 텅 빈 위를 토해낼 수야. 나는 정말 짜증이 나서 남의 호의는 젖혀놓고 이렇게 쏘아붙이려다가 문득 너무 지나침을 뉘우쳐 고개를 돌리고 어색하게 웃었다. 그 여자도 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안한 듯이 웃었다. 그녀는 은단을 주고 자기의 차 그릇에서 차를 따라 먹여주고 퍽 곰설맞게 굴었다. 그러면서 내가 배멀미가 무서워서 그날 점심도 조금만 먹었고 저녁은 전혀 먹지 아니했다는 말을 듣고 깔깔 웃으면서 그랬기 때문에 멀미가 더한다고 이 다음에는 적당하게 밥을 먹고 배 타기 한 30분 전에 수면제를 먹으면 배에 올라서 바로 잠이 드니까 퍽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주었다. 그때 내가 여인에 대해서 가진 지식으로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팔싹동이는 아니지만 고향에서나 또 중학 시절에도 여자와의 교제며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가진 여인에 대한 예비 지식은 아주 제로에 가까웠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소위 시로도, 즉 풋내기는 아니었다고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그때는 그저 일반적으로 남에게 친절한 그곳 여인들이 하는 일례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 여인, 생기기는 어떻게 생겼던가 하면 그냥 놓고 보면 툭 뛰어나게 미인인 것이 아니라 얼굴이 어딘가에 비극스러운 음영이 그림자져 있는 듯 싶은, 그래서 퍽 인상적인 얼굴이었다. 여인의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볼때기가 도도록해서 귀염성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얼굴의 항용 따르는 어글어글하게 눈 크고 둥근 그런 여인의 얼굴이 미상불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어느 편이냐 하면 차라리 선이 이성적으로 되어 굳은 개성을 숨겨가진 심각한 얼굴에 더 많이 흥미가 끌리는 편이다. 그녀의 이름은 후미의 상. 그 여자의 이름자도 말하자면 그런 부류에 속한 타입이었다. 나이는 20은 넘었고 둘 아니면 셋이나 되었을까 말까. 뜻하지 않은 호강을 하면서 괴로운 배멀미에 7, 8시간이 지난 뒤에 이튿날 아침 부산에 내렸을 때, 그리고 그 큼직하고 시원스러운 놈이 등대고 있는 기차 안에 올라앉았을 때는 정말 대찌기 날턴 학질이 떨어진 것만큼이나 시원하였다. 후미의 상도 물론 마주 앉았다. 거기까지는 그녀가 주인인 셈이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지리적으로 보든지 또 간밤에 신세를 진 것으로 치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 그녀를 대접할 판이다. 나는 그것을
과히 섭섭지 않게 대했다. 그래 심심찮고 무료하지 않게 오다가 차가 삼랑진쯤 왔을 때에 후미애상은 대전에서 이제 몇 시간이나 더 가요? 하고 물었다. 대전서 호남선을 갈아타야 할 나와 그대로 하얼빈까지 가야 할 후미애상과 갈려야 할 그 대전 말이다. 그 말에 나는 깊이 관심도 아니하고 누구야 이 멍텅구리 하고 웃는 게 오후 1시쯤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녀 역시 무심하게 듣고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또 조금 가더니 가는 길에 어디 온천 없어요? 하고 물었다. 온천? 온천에 가시게? 아니 글쎄. 진작 그러셨으면 바로 부산에서 내려서 얼마 안 되는 동네 온천이 있었는데. 저런 하는 후미애상은 확실히 애석해 했다. 그건 지나갔으니 할 수 없고 이 앞으로는 어디 있어요? 가다가 대전에서 자동차로 한 30분 가면 유성온천이 있어요. 바로 대전에? 내가 그 다음 말을 더하기 전에 후미애상은 기뻐서 이렇게 묻는다. 네. 조용하고 좋아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좋다는 것 같던데요. 대전을 거진 당도했을 때 내가 짐을 챙기니까 후미애상은 나를 유심한 시선으로 보고 있더니 나는 몸이 퍽 피곤하고 또 앞으로 여러 날 더 차를 타야겠으니까 대전에서 내려서 그 유성온천이라는 데 가서 하룻밤 쉬어가고 싶은데요. 하고 내 의견을 묻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그러지 말라고 말릴 턱이 없는 것이다. 아, 그러세요? 그럼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사이상 당신은? 이렇게 좀 원망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묻는 말에 나는 비로소 조금 눈치를 채었다. 그러나 그러한 눈치를 채고 보니까 마음이 내키는 것보다 슬그머니 무서운 생각이 앞섰다. 아무 무서워할 거리도 없으면서 여자에게 적극적 모션을 받고 무서워하는 것이 말하자면 깨어나지 못한 햇물 붕어의 비애랄까? 그래 내가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 얼굴이 뻘게 가지고 어물어물하니까 후미애상이 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나 혼자서 무슨 재미로. 그래 나는 이번 방학에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고향에서 급한 전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랴부랴 오는 터이니까 중간에 지체할 수가 없다고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그 좋은 유혹에서 도망을 쳤다. 대전역에서 내가 사다 주는 과일과 도시락을 차창으로 받으면서 후미애상은 조금도 노여워하는 내색을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곰살맞게 작별 인사를 해주었다. 나도 그녀가 차창으로 얼굴을 내놓고 나를 바라보는 것을 기차가 멀리 가서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우두커니 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설 때에 나는 나도 모를 한숨을 내어 쉬었다.